창의적인 사람이란 피카소처럼 어린이로 살아남은 어른이다. 우리는 흔히 예술가나 과학자, 혁신적인 경영인 등을 창의적인 사람으로 부른다. 하지만 정작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딱 부러진 답을 내리기는 어렵다. 아주 거창한 이론을 펼치지 않아도 우리가 창의적이라 부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새로운 것을 향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세상을 보는 시선도 다채롭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의 당연함을 기꺼이 파괴해가며 어른들이 미처 생각해내지 못한 아이디어를 구현해낸다. 미술사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천재 중 하나인 파블로 피카소는 한 번은 나는 어린아이처럼 그림을 그리는데 평생이 걸렸다고 고백했다. 그의 말대로 어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상이 정한 수많은 규칙과 틀에 적응하며 점점 잃어버린 유연함을 경험하게 된다. 어쩌면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린 시절의 호기심과 탐구심 그리고 자유로움을 끝까지 간직하며 성장한다는 의미인지도 모른다. 문학가 샤를 보들레르 또한 천재란 어린 시절로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한마디는 창의성의 중요한 열쇠가 어린 시절로 회귀하는 자유에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시절로의 회귀란 실제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어른이 되면서 점차 잃어버린 순수하고 개방적인 태도와 감각을 되찾는 것을 가리킨다. 어린아이는 무슨 일을 할 수 없는지, 무엇을 한 칼 세이건은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과학자라고 말하며 아이들이 계속해서 왜?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야말로 과학적 탐구의 원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닐 포스트먼은 아이들은 물음표와 함께 학교에 입학해서 마침표와 함께 졸업한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곧 교육 시스템 속에서 아이들의 질문이 점차 소거되어 간다는 비판이다. 즉,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조차 정답만을 찾도록 가르치면서 그들의 열린 사고와 호기심을 점점 깎아내고 있는 것이다. 현대 물리학에서 창의적인 발견을 이끌어냈던 수많은 과학자들 역시 아이처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혁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게리 주카프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빈 그릇을 만들지 못한다고 말한다. 자신이 이미 가진 지식과 생각으로 가득 찬 잔에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일본의 나닌이라는 장인이 차를 따르며 한 유명한 일화가 바로 이런 상황을 보여준다. 손님인 교수가 자신의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으니 아무리 차를 부어줘도 넘쳐 흐르는 것처럼 지식과 편견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통찰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어린아이에게 이런 차가 이미 가득 찬 상태는 거의 없다. 그들은 모든 것을 처음 보는 것처럼 궁금해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기성세대가 정해놓은 공식을 넘어서는 상상을 한다.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자유롭다. 이것이 바로 피카소처럼 어린아이로 살아남은 어른이 갖춰야 할 필수 조건이다. 어른은 생각이 많다. 기업의 규정, 사회 관습, 도덕과 법규 등은 물론 중요한 삶의 지침이 되지만 동시에 발상의 뿌리를 잘라버리는 제약이 되기도 한다. 과거에 해봤지만 안 되었다는 기억 혹은 주변인의 부정적인 평가가 자기 검열을 강화한다. 안전빵으로 가자. 이미 시장에서는 이런 게 통한다는 식으로 기존 지식과 방식을 맹신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꺼린다. 심지어 어른은 멍청이, 그것도 두 손이 묶인 멍청이라는 표현은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창의성의 관점에서 보면 일리가 있다.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규칙과 경계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그걸 또 스스로 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규칙 자체를 모르니 애초에 경계 너머로 공을 던질 수 있다. 뭔가가 불가능하다고 안도장을 찍지 않는다면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뒤집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길 여지가 계속 남아있다. 시인 딜런 토머스는 공원에서 놀다가 던진 공이 아직도 땅바닥에 닿지 않았네 라는 한 문장으로 어린아이의 무한한 상상력을 표현했다. 아이들에게 지난번이란 개념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매번 모든 것이 처음이다. 놀이터에서 던진 공이 땅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공이 아직도 하늘에서 날아다닌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어린 시절만의 특권이다. 이런 태도는 예술뿐 아니라 과학, 경영, 일상생활 곳곳에서 창조적 혁신을 이끌어낸다. 핵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 역시 거리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야말로 내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물리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까지 말했다. 이는 그만큼 어린아이의 예민한 감각 인식 모드가 성인의 것보다 훨씬 자유롭고 제약 없이 탐구하기 쉬움을 보여준다. 다시 물음표로 돌아가기. 닐 포스트먼은 아이들은 물음표와 함께 학교에 들어가 마침표와 함께 나온다고 했다. 많은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질문하는 능력을 잃고 정해진 답만 찾아내는 형태의 사고를 익힌다. 그 결과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원래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으니 이번에도 똑같이 해야지 라고 고착화된 방식을 택한다. 하지만 혁신은 왜?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한다. 왜 우리 제품은 이런 모양이어야 하는가? 왜 은행은 한 줄로 서는데 슈퍼마켓은 여러 줄로 서야 하나? 왜 자동차 주유구는 양쪽에 달려있지 않고 한쪽에만 달려있는가? 왜 부엌 싱크대 높이는 늘 이 정도이며 수도꼭지는 손으로만 틀어야 하는가? 이런 사소해 보이는 질문들이나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던졌을 때 새로운 발명이나 혁신이 탄생한다. 음료수 캔에 작은 홈을 만들어 빨대를 끼울 수 있도록 한 사례나 생활가전에 자잘한 편리 기능이 추가되는 과정 등을 생각해보자. 모두가 어딘가에서 왜 꼭 이렇게 해야 하지? 라는 한마디 질문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어린 시절의 자유분방함을 영원히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를 재발견하고 일상에서 조금씩 실행해볼 수 있다. 이미 정답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유일한 해답인지 의심해본다. 너무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기존의 관습을 살짝 어겨볼 수 있다. 예컨대 사무실 레이아웃을 파격적으로 바꿔본다든가 보고서 형식을 다르게 써본다든가 하는 식이다. 어린아이는 놀면서 배운다. 어른도 마찬가지다. 일하는 중에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한 번쯤 뛰어보자. 그런 소소한 탈일상이 사고의 전환을 불러온다. 내가 6살이라면 어떻게 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자. 의외로 왜 지금의 방식으로 일하고 있지? 라는 궁금증이 떠오를 수 있다.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어릴 때부터 고민했으며 자신이 성인이 된 뒤에야 비로소 왜 시간과 공간이 반드시 이렇게만 흘러야 하지? 라는 의문을 품은 것이 특이한 발견을 이끌어냈다고 회고했다. 그는 보통의 어른들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 고민해왔지만 나는 지적 발달이 늦어 어린아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시간 공간에 대해 고심할 수 있었다. 고도 말했다. 토머스 에디슨 또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은 어린아이의 마음이라 말했고 윌 튜랜드는 어린아이도 아인슈타인만큼 우주적 진리를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위대한 창의력의 씨앗이 우리 모두의 어린 시절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가끔은 머릿속에 그려진 내 이미지가 몇 살로 보이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만하다. 혹자는 40대 초반, 또 다른 이는 60대 중반이라 답할 수도 있지만 정말 창의적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종종 6살쯤이라고 말한다. 놀랍겠지만 그 말 속에는 나는 지금도 6살의 호기심과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는 의지가 담겨 있다. 정말로 6살 유아가 되라는 뜻이 아니다. 사회적 책임이나 성숙함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대신 우리가 주입된 어른의 공식에 지배당하지 않고 이 문제를 4살짜리 아이가 본다면 어떻게 다를까? 라고 스스로 묻는 태도를 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굳어버린 고정관념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 회사 복도나 사무실을 한번 뛰어다녀 본다면 어떨까? 비록 조금 어색해 보일 수 있어도 짧은 시간 안에 생각이 환기되고 자연스러운 재미가 생긴다. 내 자리나 사무실의 물건 배치를 바꿔본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놓으니 업무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혹은 더 좋아질까라는 질문을 하며 작은 혁신을 실험해볼 수 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일상 업무에 대해 원래 이렇게 해왔다는 이유가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자. 그리고 당연히 들었던 그 과정을 한번 깨부수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본다. 아이들은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운다. 어른은 일을 하면서 배운다고 인식한다. 그 둘을 섞으면 어떨까? 여러 기업이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종이와 크레파스를 주어 직접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무조건 애처럼 굴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사회와 조직에는 일정한 규칙과 질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창의성을 발휘할 때만큼은 어린아이 같은 자유로운 시선이 커다란 힘을 발휘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세계의 프레임 안에서는 새로운 것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이다. 결국 이상적인 모습은 어린아이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지니되 어른의 실행력과 책임감을 결합하는 것이다. 가장 창의적인 예술가나 발명가, 혁신가들을 보면 꿈꾸는 아이의 눈을 유지하되 성인으로서 갖춰야 할 추진력과 분석력을 동시에 활용했다. 규칙을 몰라서 무작정 깰 수 있는 아이의 용기와 규칙을 알아도 과감히 넘어설 수 있는 어른의 의지가 함께할 때 진정한 혁신이 탄생한다. 피카소처럼 어린이로 살아남은 어른이 되자. 결국 창의적인 사람이란 어른이 되면서 획득한 지식과 현실 감각 위에 어린아이의 눈을 더 씌워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피카소는 끊임없이 어린아이처럼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평생을 보냈다고 토로했다. 경이로움과 질문에서 출발하여 기존 틀을 해체해가며 늘 새로운 것을 추구했던 피카소의 삶이 이를 증명한다. 오늘날 많은 기업이 신선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사고를 갈망한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직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동종업계의 관행을 잘 숙지하고 매뉴얼을 철저히 지켜라 같은 것일 때가 많다. 물론 어느 정도의 조직 운영 원칙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빛나는 창의성을 얻을 수 없다. 때로는 아이가 흥미로운 놀이를 하듯 잊힌 자유로움을 되찾아야 한다. 다시 물음표가 되어라. 우리는 다소 극단적인 어휘로 어른은 멍청이고 어린아이는 자유롭다는 식의 대비를 보았다. 이는 실제로 어른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창의력이란 어른이 된 뒤에도 어린 시절의 감각을 남김없이 보존하는 자가 발휘하기 쉽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극적인 표현이다. 비즈니스에서나 예술에서나 혹은 일상생활 속 작은 문제 해결에서나 창의적인 해법은 흔히 왜 꼭 이런 방식이어야 하지? 라는 질문 한마디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대다수 어른이 된 우리는 그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다들 그렇게 해왔어. 라는 태도에 안주한다. 그 순간 우리의 창의성은 문을 닫는다. 비교적 단순하고 분명해 보이는 문제일지라도 관습에 물들지 않은 아이의 시선이라면 뜻밖의 해결책이 떠오를 수 있다. 내가 6살이라면 이걸 어떻게 볼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것이다. 피카소처럼, 보들레르처럼, 그리고 아인슈타인, 에디슨, 오펜하이머처럼 어린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연습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의 어른이 쌓아온 경험과 지식은 무한한 가능성을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된다. 요컨대 창의적인 사람이란 어린 시절에를 절대 놓지 않는 어른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피카소처럼 어린이로 살아남은 어른이 될 수 있는 길이다.